1943년 신선한 고기는 배급제였습니다. 버터도 배급제였고 설탕, 커피, 치즈 모두 배급제였습니다. 하지만 통조림 식품은 모든 식료품 저장실 선반에 놓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들은 10센트짜리 통조림을 6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한 특정 레시피는 정부 팸플릿에 인쇄되어 우체국에서 배포되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 레시피는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레시피는 너무나 기이한 조합을 사용해서 현대의 셰프들은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 효과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식품 회사들은 여러분이 이 레시피들을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5센트짜리 무가당 연유 한 캔이 1달러 어치의 식료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대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제품의 절반은 절대 사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은 20세기의 가장 끔찍했던 시절 동안 한 세대 전체를 먹여 살린 음식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잊혀진 통조림 식사, 숨투이 5가지를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통조림 콘비프, 해시 패티. 전시 미국 식당의 찬장에는 항상 콘비프 해시 통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나 아모 아모르 브랜드의 캔당 12센트 정도 하는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1943년 어머니들은 통조림을 열어 도마 위에 해시를 쏟아붓고 약 0.5인치 두께의 둥근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그 둥근 조각들은 모아둔 베이컨 기름 한 숟가락을 두른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직행했습니다. 가장자리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튀겼으며 배급 포인트에 여유가 있다면 종종 그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어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짭짤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반숙 노른자에 적셔 먹으며 이를 저녁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통조림 한 캔으로 3명이 먹을 수 있었고 빵이 충분히 두껍다면 4명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소고기가 파운드당 38센트이고 빨간색 배급 우표가 필요했던 시절, 해시 통조림은 뜨거운 팬과 아리분의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에 3일 밤을 불평 없이 이 음식을 먹었는데 유일한 대안은 굽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림 치프트 비프 온 토스트, 스림드 치프트 비프 온 토스트. 군인들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들의 어머니들은 집에서 조용한 자부심을 품고 이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말린 치프트, 비프, 얇게 썬 소고기. 한 병의 가격은 약 15센트였습니다. 짭짤하고 종이처럼 얇은 고기 조각들을 찢어 따뜻한 물에 담가 소금기를 뺀 다음 무가당 연유 통조림, 밀가루, 버터 한 숟가락으로 만든 화이트 소스에 넣고 저었습니다. 토스트 위에 부어내면 그날그날에 따라 아침, 점심 또는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소스는 걸쭉하고 후추 향이 났으며 소고기는 쫄깃하고 강렬한 감칠맛이 났습니다. 군대 식당에서는 이를 엄청난 양으로 제공했고 아내들은 재료의 배급 포인트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빵 2조각, 소고기 1병, 우유 1캔. 그것이 4사람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색감을 위해 완두콩 통조림을 추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톡 쏘는 맛을 위해 겨자 한 숟가락을 섞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변형 레시피를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레시피 책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통조림 연어 크로켓. 전쟁 중 핑크 연어 1파운드 통조림은 약 23센트였고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
금요일 밤에 주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생선의 물기를 빼고 뼈를 골라낸 뒤 칼슘을 위해 뼈를 남겨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으깬 연어 살을 부순 솔틴 크래커, 푼 계란, 다진 양파와 섞었습니다. 그 혼합물을 타원형 패티 모양으로 빚어 구할 수 있는 어떤 기름에든 튀겼습니다. 크로켓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졌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종종 완두콩 통조림과 건조 플레이크로 만든 으깬 감자를 곁들여 냈습니다. 전체 식사 비용은 35센트 미만이었고 5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전쟁 중에 자란 아이들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냄새와 할머니가 절대 비누로 씻지 않던 무소에 팬에서 패티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스팸 앤 에그 스크램블. 호멜 홀멜은 1937년에 스팸을 출시했지만 스팸을 가정의 필수품으로 만든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1944년까지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스파엠이 해외 연합군에게 배송되었습니다. 고국에서 입시온스 통조림은 약 32센트였고 어머니들은 이를 늘려온 가족의 아침 식사로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작은 깍둑 썰기로 썰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바삭해질 때까지 튀겼습니다. 그런 다음 구할 수 있는 계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5명을 위한 계란이 2개뿐이었고 스팸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짭짤한 돼지고기와 부드러운 계란이 어우러져 기대 이상으로 훨씬 맛있는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케첩이 있다면 위에 뿌리고 토스트 한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태평양에 계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것을 그저 먹어야 했습니다. 모조 애플파이, 먹 애플피.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요리입니다. 전쟁 중 도시에서 신선한 사과가 비싸거나 구할 수 없었을 때 주부들은 사과 하나 없이 애플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리츠 크래커를 사용했습니다. 레시피는 상자 뒷면에 바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부순 리츠 크래커를 레몬즙, 주석산 수소 칼륨 산 크림 오브 타르타르, 계피를 넣은 설탕물에 적셔 파이 크러스트에 넣고 구웠습니다. 그 결과 남편들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애플파이와 똑같은 맛이 났습니다. 주석산 수소 칼륨은 풋사과와 비슷한 산미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래커는 익힌 과일과 거의 동일한 식감으로 부서졌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스코 나비초는 이 레시피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상자에 이 레시피를 유지했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창의성이 전쟁 시기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과일을 살 여유가 없던 가족들도 일요일에는 여전히 파이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통조림 콩과 베이컨 수프 캐서롤, 캠플스의 베이컨을 곁들인 콩수프는 전쟁 중 단순한 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스이자 그레이비였으며 캐서롤의 베이스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베이킹 접시에 얇게 썬 핫도그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농축 수프를 부은 다음 베이크드 빈스 통조림을 얹어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구웠습니다. 25분 동안 구워냈습니다. 핫도그는 걸쭉한 콩 소스 속에서 통통해졌습니다. 가장자리는 캐러멜화되어 어둡고 끈적해졌습니다. 지피. 믹스로 만든 콘브레드나 소스를 흡수할 수 있는 일반 흰 빵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수프 한 캔, 프랑크 소시지 한 팩, 콩 한 캔. 총 비용은 40센트 미만. 총 소요 시간은 30분 미만. 6식구가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조림 참치 누들 베이크.
참치 캐서롤이 1950년대에 진부한 요리가 되기 전 그것은 전시 생존 식사였습니다. 약 18센트짜리 참치 한 캔, 크림 오브 머쉬룸 수프 한 캔, 삶은 에그 누들로 시작하여 베이킹 접시에 섞은 뒤 부순 감자 칩이나 크래커를 얹고 황금빛이 될 때까지 구웠습니다. 버섯 수프는 기성품 소스 역할을 하여 배급제였던 버터, 밀가루, 우유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감자칩 토핑은 중서부 전역의 지역사회 요리차에게 등장한 비법이었습니다. 추가 버터 없이도 바삭함과 짠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안한 맛이 났기 때문에 군말 없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기술이나 배급 포인트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축 수프 한 캔이 전체 요리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가르쳐준 요리입니다.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직접 식량을 재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까지 2천만 개의 빅토리 가든, 승리 정원, 이 전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채소의 약 40%를 생산했습니다. 수확물이 너무 빨리 나와 신선하게 다 먹을 수 없을 때 어머니들은 모든 것을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그린빈, 옥수수, 당근이 모두 메이슨 병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 병들은 수프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통조림으로 만든 토마토 1퀘어트, 그린빈 1파인트, 옥수수 통조림, 약간 깍둑썰기한 감자, 그리고 일요일 저녁 식사에서 남겨둔 햄뼈. 이것들을 뒷불에서 몇 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레시피는 없었고 그저 선반에 있는 것을 넣었을 뿐입니다. 냄비마다 맛이 달랐습니다. 냄비마다 집에 맛이 났습니다. 수프는 두세 번의 저녁 식사에 걸쳐 제공되었고 매일 밤 다시 데워지면서 점점 더 걸쭉하고 진해졌습니다. 낭비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비애국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통조림 데블드, 햄 샌드위치. 라벨에 악마가 그려진 작은 빨간색 통조림에 든 언더우드 언더우드 데블드 햄. 어머니들은 흰 빵에 마요네즈를 얇게 바르고 양상추 잎이 있으면 한 장 얹어 햄을 펴 발랐습니다. 그것이 점심이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며 요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통조림 하나에 약 10센트였고 샌드위치 4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트는 짭짤하고 후추 향이 났으며 파테파테와 다진 고기, 통조림 사이에 식감을 가진 강렬한 고기 맛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왁스 종이에 싼 이 샌드위치를 학교에 가져가 미국 전역의 점심 식탁에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데블드 햄을 크림치즈와 섞어 양을 늘린 뒤 오후 간식으로 크래커에 얇게 펴 발라 주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단백질은 귀중했습니다. 통조림 포크 앤 빈스와 브라운 브레드. 케네든 B&M 브라운 브레드는 전쟁 중 전국으로 퍼진 뉴잉글랜드의 주식이었습니다. 밀도가 높고 달콤한 당밀이 들어간 짙은 색의 원통형 빵으로 통조림에서 한 덩어리로 미끄러져 나와 둥글게 썰렸습니다. 그리고 벤 캠프, 반 캠스틴나 캠벨 캠벨스 같은 포크 앤 빈스 통조림을 냄비에 붓고 겨자 한 숟가락과 당밀을 약간 뿌려 스토브에서 든 것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콩과 브라운 브레드. 이 전통은 보스턴에서 수세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통조림 빵과 통조림 콩은 배급 포인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빵은 촉촉하고 약간 끈적했습니다. 콩은 걸쭉하고 달콤했습니다. 25센트도 안 되는 비용에 냄비와 캔따가에만 있으면 되는 식사였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콩에 얇게 썬 핫도그를 추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빵 위에 마가린 한 조각을 얹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토요일 저녁 식사는 해결되었습니다. 통조림, 복숭아, 코블러. 설탕이 1인당 일주일에 반 파운드로 배급되던 시절, 디저트는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통조림은 진한 시럽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얇게 썬 복숭아 한 캔과 그 시럽을 베이킹 접시에 붓고 밀가루, 약간의 설탕, 우유, 녹인 마가린으로 간단한 반죽을 섞어 그 위에 바로 부었습니다. 구워지면서 반죽은 과일 주위로 부풀어 올라 황금빛 크러스트를 형성했고 복순가는 달콤하게 보글거리는 시럽 주머니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복숭아 한 캔은 약 15센트였습니다. 반죽 재료는 찬장에 늘 있는 기본 재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제대로 된 베이커리 디저트 같은 맛이 났습니다. 크림을 대신해 무가당 연유 통조림 한 숟가락을 위에 부어 따뜻하게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릇을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센트짜리 디저트였습니다. 대두 로프, 소이빈 로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요리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전쟁 중 주부들에게 고기 대체품으로 대두를 요리하도록 장려하는 팸플릿을 인쇄했습니다. 한 레시피는 대두 통조림을 빵가루, 간 양파, 토마토 소스 통조림, 푼 계란과 함께 으깨어 덩어리 로프 모양으로 만들어 굽는 것이었습니다. 밀도가 높고 풍미가 있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애국적인 행동으로 홍보했습니다. 군대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덜 먹자는 것이었죠. 팸플릿은 우체국과 배급위원회 사무실에서 배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번쯤 시도해 보았습니다. 일부는 이를 영구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로프는 썰었을 때 모양이 유지되었고 겉은 먹음직스럽게 갈색으로 구워졌으며 스펀지처럼 그레이비를 흡수했습니다. 으깬 감자와 그린빈 통조림을 곁들여내면 진짜 식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레시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두는 다시 동물 사료로 돌아갔습니다. 고기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대두 로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통조림, 고등어 케이크. 연어가 인기가 있었지만 고등어 통조림이 더 저렴했습니다. 길쭉한 통조림 하나에 약 15센트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으깬 생선살을 으깬 감자, 푼 계란, 다진 양파, 우스터 소스, 약간과 섞었습니다. 이를 납작한 케이크 모양으로 빚은 다음 얇게 두른 기름에 튀겼습니다. 고등어는 연어보다 더 강하고 기름진 맛이 났고 일부 아이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지만 이 케이크는 포만감을 주고 단백질이 풍부했습니다. 스튜드 토마토 통조림을 소스처럼 그 위에 부어 제공했습니다. 토마토의 산미가 생선의 기름기를 잡아주어 전체적인 요리의 조화가 돋는 것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전쟁 중 고등어 케이크를 차려냈던 어머니들은 그 이후로 이 요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향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탄생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스파게티에 얹은 통조림 칠리. 신시내티에서 이 조합은 지역의 명물이 되었지만 전쟁 중에는 오하이오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홀멜, 칠리 한 캔은 약 20센트였습니다. 이를 데워서 삶은 스파게티 면 위에 붓고 배급받은 아메리칸 치즈 블록에서 깎아낸 치즈 등 구할 수 있는 치즈를 얹었습니다. 면은 칠리의 양을 늘려 온전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즈는 소스에 녹아들어 풍부함을 더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양을 더 늘리기 위해 강낭콩 통조림을 추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 생양파를 깍둑썰기하여 위에 얹었습니다. 전체 요리 비용은 30센트 미만이었고
냄비 하나와 캔따가에 하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요리책에 실릴 만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모든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크래커에 얹은 통조림 정어리. 이 목록에서 가장 간단하고 아마도 가장 흔한 식사일 것입니다. 기름이나 겨자 소스에 담긴 정어리 통조림을 솔틴 크래커 위에 올려 부엌 카운터에 서서 먹었습니다. 요리도 없었습니다. 열쇠를 당겨 뚜껑을 뒤로 젖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어리는 한 캔에 약 8센트였습니다. 1943년에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단백질, 칼슘, 오메가, 지방산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점심으로 이것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들은 공장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쳤을 때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축소된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오직 연료일 뿐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떤 것인 척하지 않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짭짤하며 톡 쏘는 그 정어리의 맛은 전시의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기억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통조림 토마토 수프 케이크.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캠벨의 토마토 수프를 케이크 반죽에 직접 섞으면 며칠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는 촉촉한 스파이스 케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시피는 전쟁 내내 지역사회 요리책과 신문 요리 칼럼에 등장했습니다. 농축 토마토 수프 한 캔이 계란과 지방의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산성이 베이킹소다를 활성화시켜 케이크에 부드러운 식감을 주었습니다. 계피, 정향, 육두구로 향을 내고 여유가 되면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얹거나 그냥 슈거 파우더를 뿌렸습니다. 아무도 토마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풍부한 스파이스 케이크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들은 비밀 재료를 밝히지 않은 채 교회 친목 모임에서 이를 대접했습니다. 이 요리는 그 10년 동안 가장 요청이 많은 레시피 중 하나가 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현대의 제빵사들은 몇 년마다 이를 재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수프가 계란보다 케이크를 훨씬 더 맛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조림 콘비프와 양배추, 아일랜드계 미국인 가족들은 수세대 동안 이것을 만들어 왔지만 전쟁 중에는 보편적인 요리가 되었습니다. 포크로 잘게 찢은 콘비프 한 캔을 큼직하게 썬 양배추, 4등분 한 감자, 얇게 썬 당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였습니다. 통조림 소고기는 짭짤하고 부드러운 가닥으로 부서져 냄비 전체에 풍미를 더했습니다. 양배추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자는 짠 국물을 흡수했습니다. 통조림 하나, 정원이나 지하 저장고에서 가져온 채소 몇 가지만 있으면 5명을 위한 원팟 원폿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채소에는 배급 포인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콘비프에는 12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 식사가 화요일 밤을 불평 없이 넘기게 해줄 것을 알았기에 그 포인트들을 신중하게 예산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 돌도래, 파인애플 링 통조림은 배급 우표가 필요 없는 몇 안 되는 사치품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들은 무소의 팬 바닥에 링을 깔고 각 중심에 마라스키노 체리를 떨어뜨린 다음 그 위에 흑설탕과 녹인 마가린을 붓고 간단한 옐로 케이크 반죽으로 덮었습니다. 윗부분이 황금빛이 되고 아랫부분이 끈적한 캐러멜 글레이즈로 변할 때까지 구웠습니다. 접시에 뒤집어 놓으면 빵집 진열창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케이크를 만드는 데는 40센트도 들지 않았습니다. 포틀럭 파티, 교회 저녁 식사, 생일 파티, 일요일 저녁 식사에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링을 응시하며 체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전시 요리가 희생에 마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디저트였습니다. 통조림 비엔나 소시지와 쌀,
작은 비엔나 소시지 통조림 하나는 약 10센트였습니다. 세로로 반을 갈라 팬에서 갈색이 되도록 구운 다음 크림 오브, 샐러리 수프 한 캔과 완두콩, 통조림 한 줌을 넣고 지은 흰 쌀밥에 섞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베이킹 접시에 담아 윗부분이 약간 마르고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15분 동안 구웠습니다. 소시지는 부드럽고 짭짤하며 순했습니다. 쌀은 크리미한 수프를 흡수했습니다. 완두콩은 접시에서 유일한 색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밋밋한 맛이었지만 따뜻하고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센트어치의 소시지를 4명의 저녁 식사로 늘려주었습니다. 남부 전역의 어머니들은 이 요리의 변형을 만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양송이 통조림을 추가했고 어떤 이들은 톡 쏘는 맛을 위해 옐로 머스터드 한 숟가락을 섞어 넣었습니다. 통조림, 무가당, 연유, 퍼지. 신선한 우유가 부족하고 크림이 추억이 되었을 때 무가당 연유 통조림은 전시 디저트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무가당 연유를 설탕, 코코아 가루와 섞어 소프트 볼 단계까지 끓인 다음 걸쭉하고 윤기가 날 때까지 저어서 퍼지를 만들었습니다. 버터를 바른 팬에 붓고 사각형으로 잘랐습니다. 무가당 연유는 일반 우유로는 낼 수 없는 크리미한 캐러멜의 은은한 맛을 퍼지에 부여했습니다. 한 번 만드는데 20센트도 들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캔디 그릇을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시락통에 왁스 종이로 싼 사각형 퍼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배급제를 견딜 수 있게 해준 작은 사치였고 다른 모든 것이 희생의 맛일 때 느낄 수 있는 달콤함이었습니다. 통조림 베이크드 빈 샌드위치. 이것은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요리입니다. 포크 앤 빈스 통조림을 엽니다. 포크로 살짝 으깹니다. 땅콩 버터처럼 흰 빵에 펴 바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케첩을 약간 뿌리거나 생양파 몇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옐로 머스터드 한 숟가락을 으깨에 넣었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차갑게 먹었으며 공장 교대 근무와 학교 가는 날을 위해 도시락에 싸갔습니다. 조잡하게 들리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콩 한 캔은 8센트였고 빵 한 덩어리는 약 10센트였습니다. 그것이 온 가족의 이틀치 점심이었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제공했습니다. 빵은 부피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훌륭한 만찬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생존 식량이었고 그것이 전쟁 중 중요했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통조림 밀로이탈, 휘핑 토핑. 상점 선반에서 크림이 사라졌을 때 충전 무가당 연유 제품인 밀롯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식힌 후 핸드 믹서로 휘핑하면 파이, 과일 샐러드, 젤라틴 몰드 위에 얹을 수 있는 단단하고 달콤한 뿔 모양이 되었습니다. 한 캔에 약 12센트였고 2개의 디저트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휘핑 토핑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결은 충분히 차갑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캔을 아이스박스에 하룻밤 동안 넣어두었고 겨울에는 눈 속에 파묻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휘핑하면 몇 시간 동안 모양이 유지되었습니다. 설탕 1티스푼과 바닐라 추출물 한 방울로 단맛을 내면 진짜 휘핑크림과 충분히 비슷한 맛이 나서 아이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크림이 돌아오자 밀롯은 대부분의 부엌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그것은 미국이 여전히 파이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통조림 토마토와 땅콩버터 수프. 여기 실수처럼 들리는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주부들은 든 캠벨 토마토 수프 냄비에
땅콩버터 2숟가락을 저어 넣었습니다. 땅콩버터가 수프에 녹아들어 크리미하고 약간 견과류 향이 나며 단백질이 풍부한 한 그릇이 완성되었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났습니다. 땅콩버터의 지방이 토마토의 산미를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단백질은 묽은 수프 한 컵을 진정한 식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조합은 주립대학의 가정학과에서 발행한 전시 영양 가이드에 등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땅콩 단백질과 토마토의 산이 결합하여 거의 고기와 같은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토마토 수프는 먹지 않던 아이들도 땅콩버터를 섞어주면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전쟁 후 이 레시피는 완전히 사라져서 온라인에 다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장난으로 취급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수천 가구를 먹여 살렸고 실제로 맛이 좋습니다. 통조림 가당 연유 캐러멜, 따지 않은 가당 연유 통조림을 준비합니다.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푹 잠기게 넣습니다. 3시간 동안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는 우유가 걸쭉하고 황금빛인 둘세대, 레체, 둘체대 레체로 변해 있습니다. 프랑스 제과점에나 있을 법한 맛이 나는 아주 풍부하고 부드러운 캐러멜입니다. 어머니들은 이것을 빵에 바르거나 과일 통조림 위에 숟가락으로 얹거나 파이 필링으로 사용했고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캔에서 직접 퍼먹게 두기도 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지만 가당 연유가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전쟁 중 미국 부엌으로 퍼졌습니다. 통조림 하나, 물 한 냄비, 3시간의 인내심. 그 결과물은 전시 부엌에서 나온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약 14센트의 비용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여전히 이 방식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은 우유 통조림을 3시간 동안 끓이는 것만으로 무에서 캐러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통조림 에브리띵 스튜. 이것은 전시 미국을 정의하는 식사입니다. 레시피도 규칙도 없이 그저 찬장에 있는 통조림을 열어 한 냄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혼합 채소 통조림, 토마토 수프 통조림, 감자 통조림, 어쩌면 찢어 넣은 콘비프나 비엔나 소시지 통조림, 물 약간, 소금과 후추를 넣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1924년의 화요일 밤 같은 맛이 나는 걸쭉하고 거무스름한 이름 없는 스튜가 될 때까지 끓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냄비는 2개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냄비는 스토브 위에 놓여 이틀 밤, 때로는 사흘 밤에 걸쳐 제공되었고 냄비 가장자리가 어둡고 끈적해질 때까지 다시 데워졌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국가의 맛이었습니다. 아무도 요리차에게 적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열었습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레시피였습니다. 이 25가지 식사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20세기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동안 미국을 버티게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통조림 콘비프, 농축수프, 무가당 연유, 그리고 10센트짜리 정어리 통조림. 그것이 미국 부엌의 무기고였습니다. 영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어머니들은 본능과 창의성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통조림을 늘려 캐서롤을 만들고 수프를 케이크로 바꾸고 끓는 물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신제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은 신선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대를 살려낸 레시피들은 부엌 서랍장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다시는 읽지 않을 인덱스 카드에 휘갈겨 쓰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토마토 수프 케이크, 땅콩버터 수프 또는 끓인 연유 통조림을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여러분의 할머니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해 보세요. 이 생존과 창의성의 이야기들이 찬장에 있는 단순한 통조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과거를 보존합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